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절골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 콧등이 넓은 사람의 경우에 이 절골술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콧등을 슬림하게 만들어서 입체감을 주는 그런 거를 절골술이라고 하죠. 상담 다니시다 보면 절골술 해야 돼요, 절골술 괜찮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절골술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절골술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절골술 하면 상당히 슬림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절골술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 상당히 좁아져서 숨쉬기가 너무 불편할 정도로 된다거나, 저는 절골술을 했었을 때 사실 10년 이상을 절골술을 해왔지만 이 절골술로 인해서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정도로 좁아지게 된 적은 없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사실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해부학적인 구조상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코뼈가 낮고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좁아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체 모형, 그 스컬을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림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가 보게 되면 우리 코는 위쪽은 코뼈, 여기는 콧등 연골, 아래는 코끝 연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맨 위 파트가 뼈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연골 파트를 제외해서 보게 되면 코뼈는 위쪽이 있고 아래쪽에는 광대뼈가 올라와 있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뼈의 모양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뼈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좀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정면에서 퍼져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코뼈가 있고 광대뼈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은데 광대뼈가 좀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감이 없이 뭉툭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절골해서 넣어주는 수술을 하는 게 절골술이에요. 절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코뼈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안쪽 절골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바깥쪽 절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보게 되면 안쪽 절골과 바깥쪽 절골이 되고, 이 바깥쪽 절골이 사실 중요해요. 안쪽 절골은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보자면 코뼈는 상당히 얇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뼈의 두께는 한 1, 2mm 정도밖에 안 돼요. 코뼈가 있고 광대뼈가 있으면 얘를 넣어줬을 때 이게 간격이 생기면 뼈가 붙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붙을 정도로만 살짝 들어가게 돼요. 딸깍 들어가는 거죠. 안쪽에는, 코 안쪽으로는 점막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뼈 두께가 1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맥시멈 한 2mm 들어갈까 말까 한 거죠. 그리고 피부가 덮여 있고 이 피부가 이 뼈가 들어간 부분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얇아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피부가 벙벙하고 두꺼워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골술을 하더라도 쑥 들어가서 뭔가 되게 많이 슬림해지는 그런 효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넓고 뼈가 두꺼울수록 그런 효과는 좀 더 있지만, 뼈가 낮고 작은 경우에는 절골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상담하고서 절골을 꼭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해봐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뼈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뼈가 작고 얇으면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모델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스컬이에요. 스컬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안쪽 절골과 바깥쪽 절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모아준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코뼈에서 광대뼈로 연결되는 이 이행부를 절골하는 게 외측 절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게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누관이라고 해요. 눈물이 만들어지면 그 눈물이 코 안쪽으로 들어가서 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 바깥쪽으로 절골을 하게 되면 이런 누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안쪽에서 이루어지고 이론적인 부분이죠. 실제로 절골을 해보면 이 두꺼운 뼈를 절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얇은 부분으로 절골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골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대뼈가 있고 코뼈가 있으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이게 엄청 이렇게 간격이 생기면서 들어가면 뼈가 붙지 않을 테니까 결국에는 뼈의 두께 정도만큼, 이거만 봐도 한 2mm 정도 되죠. 그래서 2mm 정도 살짝 들어가서 붙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2mm가 다 들어간다 치더라도 피부적인 부분이 관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골을 해도 한 1에서 2mm 정도 좌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정도로 설명하고 수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분의 경우 코뼈가 넓었는데 절골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슬림해지는 거죠.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옆쪽이 넓었었는데 절골해서 좀 더 라인감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 슬림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주면 조금 더 라인감이 살아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슬림한 느낌을 유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절골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효과가 꽤 있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절골술은 뼈를 부셔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정밀한 기계로 정확하게 절골을 해야 되는 라인을 따라서 절골을 하는 거고 매우 안전해요. 절골에 대해서 부작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큰 부작용은 없다. 뭐 누관 손상 이런 거를 얘기할 만한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의료진이 아니라면 그런 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절골술을 하게 되면 붓기나 멍이 절골술을 안 하는 경우보다는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붓기나 멍의 가능성은 좀 더 있다. 회복 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뭐 2주 이상 길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절골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